매주 수요일 이 시간 ETF에 대한 투자 전략 세워봅니다. 오늘 이 시간은 신한자산운용 ETF 상품팀의 박수민 팀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최근에 ETF 시장 분위기는 어때요? 네, 성과 보시면서 분위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최근 일주 성과 한번 보시면은요, 2차 전지 관련된 ETF 성과가 가장 좋습니다. 지금 상위 6개 ETF에 2차 전지 관련된 국내 주식형 ETF가 나란히 지금 이름을 올렸고요. 네. 지난 한 주간 5%에서 8% 가까운 상승률을 보이면서 여전히 2차 전지 주도의 시장 흐름이 ETF 시장에도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에다가 조금은 생소하지만 콩 선물 ETF, 농산물 관련된 ETF가 지난 한 주간 5.7% 상승을 하면서 굉장히 좋은 흐름 나타내고 있고요. 그리고 미국 시장에서 여전히 테슬라 주도의 상승이 지속이 되면서 국내 시장에 상장된 테슬라 밸류체인 ETF도 지난 한 주간 4.3% 상승을 했습니다. 1개월 성과도 한번 보실게요. 1개월 네. 성과에서도 테슬라 관련된 ETF가 15% 상승하면서 가장 좋은 흐름 보였고요. 그리고 이제 콩 선물 ETF도 1주간 성과가 좋았지만 지난 1개월간도 13% 상승을 하면서 좋은 흐름 나타내고 있습니다. 좋았네요. 네. 네, 그리고 아시겠지만 최근에 이제 조선주 관련된 좋은 뉴스 플로우가 나타나면서 조선 해운 ETF도 지난 1개월간 9% 상승을 했고요. 이렇게 조선 관련된 그 기업들의 종목들의 상승 흐름이 지속이 되면서 중공업 섹터 그리고 친환경 선박 액티브 ETF 모두 좋은 흐름 나타내고 있습니다. 성과는 이랬고요. 네. 개인 투자자들의 관심이 어디로 집중됐는지 이런 부분들은 순매수 보시면서 한번 분위기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개인들의 시장에 대한 방향성에 대한 의견은 조금은 엇갈리는 것 같아요. 그러네요. 네, 코스피 200의 2배, 일간 수익률의 2배에 투자하는 코덱스 레버리지로 지난 1주간 1,700억 원 정도 자금이 유입된 반면에 그리고 코스닥 150 일간 수익률의 마이너스 1배를 추정하는 코스닥 150 선물 인버스 ETF로 한 500억 원 정도 자금이 유입이 되면서 시장 방향성에 대해서는 약간은 갈팡질팡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그런 흐름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2차 전지 관련돼서 최근에 국내 주식형 ETF 2차 전지 굉장히 많이 상장이 되어 있지만 조금 더 세분화된 전략들이 속속 신규 상장이 되고 있습니다. 네. 지난주에 이제 코덱스 2차 전지 핵심 소재 10 ETF가 상장이 되면서 이 ETF로 지난 한 주간 200억 원 정도 개인 순매수가 유입이 됐고요. 그리고 최근에 중국 흐름이 좋지는 않습니다만 중국에 대한 반등을 예측하시는 또 개인 투자자분들도 있으신 것 같아요. 차이나 CSI 300 레버리지 ETF로 지난 한 주간 100억 정도 자금이 유입이 되는 모습입니다. 그 후로도 최근에 이제 엔화가 굉장히 낮아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본 엔에 투자하는 ETF로도 한 100억 정도 자금이 유입이 됐고 엔 선물 같은 경우에는 그럼 엔화 가치가 올라가면 수익이 나는 그런 ETF입니다. 네. 지금 엔화 가치가 굉장히 많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엔화 예금으로도 자금이 많이 유입이 되고 있고 일본 엔 선물 ETF로도 자금이 유입이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1개월 동안 한 540억 원 정도 자금이 유입이 됐고요. 그리고 여전히 그 미국 금리의 하락에 대한 그 베팅 수요도 있으신 것 같아요. 미국 30년 국채 ETF로도 지난 한 주간 자금이 유입이 됐고 그리고 최근에 이제 원유 하락에 대한 베팅 수요도 조금은 나타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네. 이렇게 최근 일주일, 한 달 수익률도 비교를 해봤고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이 관심이 많은 종목들도 봤는데 아무래도 ETF와 관련해서 주식 시장에서도 2차 전지가 잘 가니까 2차 전지와 관련된 종목들이 상당히 눈에 띄는 것 같아요. 관심도 많이 받고 있고 소부장과 관련된 2차 전지 ETF는 상장된 지도 얼마 되지도 않았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도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것 같은데 맞습니다. 각각 어떤 것들이 있나요? 그렇죠. 지금 2차 전지 관련된 국내 주식형 ETF 굉장히 많이 상장되어 있는데 말씀하신 대로 솔 2차 전지 소부장 ETF가 4월 25일에 상장됐음에도 불구하고 2023년 상반기 개인 순매수 1위에 자리할 만큼 굉장히 이제 2차 전지 관련된 특히나 이제 배터리 셀 3사를 제외한 소재에 집중된 소부장 ETF로서는 사실 최초로 상장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는데 이런 부분에 공감해 주시는 분들이 많았다라는
부분이 이제 개인 순매수로 나타났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화면에서 보시다시피 이제 2차전지 소부장 같은 경우는 특징적으로 배터리, 셀 3사를 제외한 소재 중심의 포트폴리오로 최초로 상장한 그런 ETF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주요 종목으로는 에코프로와 포스코홀딩스 그리고 코스모화학 등 20종목에 투자하는 ETF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국내 ETF 시장에서 2차전지 테마로 가장 먼저 상장한 이제 코덱스 2차전지 산업 ETF는 2차전지 전반 밸류체인에 투자하는 ETF입니다. 다만 타이거 2차전지 테마 ETF와 2017년에 상장이 되면서 최초의 2차전지 테마 ETF로 자리매김하고 있는데요. 타이거 2차전지 테마 같은 경우는 에코프로를 포함하고 있고 코덱스 2차전지 산업 ETF 같은 경우는 에코프로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라는 부분을 잘 참고하셔서 2차전지 전반 밸류체인에 투자하는 ETF로 동일한 전략으로 보일 수 있지만 종목에서는 이러한 차이가 있다라고 좀 인지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타이거 KRS 2차전지 K뉴딜 같은 경우는 대형주에 집중 투자하는 ETF다. 상위 3개 종목에 약 25%씩 총 75%를 투자를 하고 나머지 종목에 이제 25%씩 투자를 하기 때문에 포스코 퓨처엠이라든지 LG 에너지 솔루션 그리고 삼성 SDI의 종목 비중이 75%인 ETF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KB스타 2차전지 액티브 ETF 같은 경우는 다른 ETF와 달리 액티브 운용 방식의 ETF예요. 그래서 뭐 이런 부분이 조금 차이점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2차전지 전반 밸류체인에 투자하는 액티브 운용 방식의 ETF로서 주요 종목은 이제 포스코 퓨처엠이라든지 에코프로 BM, 에코프로를 포함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지난주에 이제 코덱스 2차전지 핵심 소재 10 ETF가 소재에 집중된 ETF가 상장이 됐고 금주에도 이제 타이거의 2차전지 소재 ETF가 상장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뭐 최근에는 2차전지 소재 관련된 투자 관심이 많으시지만 오늘 시장에서 이제 2차전지 장비 관련된 종목들도 좀 상승률이 높게 나타나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제 14일 상장 예정인 필에너지 같은 경우가 그 IPO 시장에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받고 있는데 지금 현재는 2차전지 소재에 집중된 투자 전략에 많이들 관심을 가지시지만 필에너지 상장으로 인해서 이제 2차전지 장비. 다른 쪽에도 관심이 이동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종목을 또 잘 담고 있는 ETF도 선별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2차 전지와 관련된 종목들이 요즘에 많은 부분이 또 ETF와 관련해서 상장이 됐네요. 여러분 또 종목들 많이 비교 분석을 하셔서 ETF는 투자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서서 또 수익률 상위에서 눈에 띄었던 것이 콩 선물. 그렇습니다. 콩 선물. 이 곡물 가격도 요즘에 변동성이 좀 있나 봐요. 네, 맞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저희 비 많이 오잖아요. 장마가 또 더 심해질 수 있다라는 기상청의 예보도 있을 만큼 슈퍼 엘니뇨의 가능성이 좀 높아지는 것 같습니다. 엘니뇨는 아무래도 다들 아시겠지만 태평양의 해수면 온도가 상승하는 현상이고요. 이렇게 된다라면은 중남미 지역에는 폭우와 폭염, 그리고 호주나 동남아, 인도 등에는 가뭄이 나타나기 때문에 작황에 대한 우려가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관련된 농산물들의 가격이 좀 움직이는 그런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다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이렇게 엘니뇨와 같은 이상 기후 때문에 농산물을 투자하시는 것은 조금은 지양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과거의 흐름들을 봤을 때 상관도가 그렇게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단순히 엘니뇨가 심해질 것 같다라고 투자를 했을 때 그것이 곧바로 성과로 이어지는 것은 과거 통계적으로는 나타나지 않았다는 부분. 사실 농산물 가격은 여러 가지 그 변수가 많이 적용되는 그런 투자 자산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뭐 수요와 공급도 당연히 그 투영이 될 거고, 그리고 경작 조건이라든지 재고 수준이라든지 환율이라든지 다양한 부분이 반영이 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좀 고려를 하셔야 될 것 같고, 오히려 작년에 그 농산물 관련된 ETF들의 성과가 굉장히 좋았거든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 때문에 아무래도 곡창지대인 우크라이나 쪽에서의 작황 우려가 있었고, 이런 부분들 확실한 어떤 이벤트가 있었을 때에 농산물 가격이 더 많이 움직이는 그런 그런 경향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뭐 엘니뇨와 관련해서 나는 그래도 이번에는 다를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하시는 투자자분들도 있으실 거기 때문에 국내 ETF 시장에도 관련된 ETF들이 상장이 되어 있죠. 물론 숫자는 많지 않습니다. 코덱스 콩 선물, 콩에만 투자하는 ETF가 2011년에 상장이 되어서 지금 운용이 되고 있고, 그리고 3대 농산물 선물 ETF, 옥수수,
콩, 밀에 투자하는 ETF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타이거 농산물 선물 ETF 같은 경우는 밀, 콩, 옥수수에다가 설탕까지 투자하는 4개 농산물에 투자하는 ETF이기 때문에 네. 이렇게 다른 점을 잘 인지하셔서 투자의 어떤 수단으로 잘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하긴 최근에 슈거플레이션 얘기가 나오긴 했는데 네. 수익률이 그다지 좋진 않네요. 네, 아무래도 뭐 최근에 그 설탕 같은 경우가 농산물 네. 선물에 들어가 있기는 합니다만 뭐 비중이 그렇게 크지 않고 한 15% 정도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밀콩, 옥수수의 어떤 가격에 조금 많이 영향을 받았다라고 볼 수 있고 말씀하신 대로 최근에 이런 밀콩, 옥수수 원래 좀 3대 농산물이라고 불리는 그런 농산물보다는 커피라든지 설탕이라든지 이렇게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좀 소비하는 그런 곡물들의 상승률이 더 좋았던 네. 것 같아요. 그래서 아직까지 그 농산물에 투자하는 ETF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 시장에도 규모는 굉장히 작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뭐 아직까지는 네. 농산물 관련해서는 ETF의 좀 그 종류가 다양하지 않다라는 부분은 인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신한자산운용 ETF 상품팀의 박수민 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